이른 아침의 한기가 토르데시아스 성의 틈새로 스며든다. 한 여인이 돌로 된 복도를 맨발로 걸어가는데 한때 왕실 비단으로 만들어졌던 더러운 튜닉을 질질 끌고 있다. 한때 인도의 황금처럼 금빛이었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초췌한 얼굴 위로 헝클어져 있다.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고 하인들은 그녀를 피한다. 귀족들은 몇 년 전에 도망쳤다. 경비병들만 남아 마치 우리에 갇힌 위험한 짐승처럼 멀리서 그녀를 감시한다. 스페인의 왕비 카스티아의 조안나가 잠긴 문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손가락은 나무를 긁으며 더 이상 실체가 없는 이름들을 속삭였다. 펠리페, 나의 펠리페. 그녀의 목소리는 축축한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의 발 사이로 쥐들이 쏜살같이 움직인다. 오줌과 썩은 음식 냄새가 그녀의 방에 스며든다. 한때 왕의 칙령에 서명하던 그녀의 손은 이제 공중에 보이지 않는 물체를 만질 때마다 떨린다. 경비원 한 명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3일째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다른 경비원이 대답했다. 이게 더 편해요. 수고도 덜 들고요. 한밤중에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아버지 샤를 5세의 편지가 매달 도착한다. 외출하지 마라, 통치하지 마라, 국민 앞에 나서지 마라 라는 엄격한 명령이 내려온다. 조안은 읽지도 않고 편지들을 찢어버린다. 편지 조각들은 금박을 입힌 감방 바닥의 더러운 눈처럼 떨어진다. 그녀의 아들 황제가 마땅히 그녀의 것이어야 할 왕좌를 차지했다. 신하들은 그녀를 잊었다. 역사가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그녀는 항상 미쳤으며 통치할 자격이 없다고 썼다. 하지만 가장 추운 밤, 답 사이로 바람이 울부짖을 때면 후안하는 미소를 짓는다. 그녀의 입술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끌어낸다. 역사책에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들을 그녀는 기억한다. 그녀가 단순한 여왕 그 이상의 존재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국에 맞서 싸우고 왕과 맞서 싸우고 천개의 폭풍처럼 강한 사랑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녀의 이름에 떨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상속녀가 어떻게 돌감옥에 갇혀 유령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를 발견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1479년은 스페인 역사를 바꿀 운명의 소녀가 태어난 해입니다. 후아나는 톨레도에서 가톨릭 군주인 카스티아의 이사벨라와 아라곤의 페르난도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왕위 계승 서열 3위였지만 운명은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은 종교적, 정치적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터키는 동쪽에서 위협하고 프랑스는 북쪽에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동맹을 모색했습니다. 이 위험한 체스판에서 왕족의 결혼은 군대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후아나는 세고비아 알카사르 성벽 안에서 자랐습니다. 라틴어, 프랑스어, 플랑드르어,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하프시코드도 거장처럼 연주했고 철학, 신학, 교회법도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가정교사들은 국왕에게 인판타는 뛰어난 지능을 지녔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조안에게는 궁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그녀의 눈은 중세 공주답지 않게 강렬하게 타오른다. 대사들이 정치를 논할 때는 그림자 속에서 경청하고 조약을 논할 때는 모든 단어를 암기한다. 16살, 그녀의 운명은 왕궁 한방에서 결정됩니다. 가톨릭 군주들은 유럽에서 가장 갈망하는 동맹 합스부르크 왕가와의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잔 다르크는 오스트리아 대공이자 부르고뉴 공작인 공전광 필립과 결혼하게 됩니다. 496년 10월 20일 조안나는 130척의 함대를 이끌고 플랑드르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메리카 대륙의 금, 교황의 축복, 그리고 두 개의 왕관에 대한 희망을 싣고 있었습니다. 지중해는 그녀 앞에 절대 권력으로 향하는 길로 활짝 열렸습니다. 결혼식은 1496년 10월 20일 리에주에서 거행됩니다. 공정왕 필립은 그 이름에 걸맞는 모든 것을 갖춘 인물입니다. 키가 크고 금발에 부케처럼 푸른 눈을 가진 필립 말입니다. 자는 제단에서 그를 처음 보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집착입니다. 같은 날 밤 신방에서 후아나는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깨달았습니다. 필립은 잘생겼지만 후아나는 영리했습니다. 그는 플랑드르의 음모를 알고 있지만 후아나는 스페인의 전략에 능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플랑드르 연대기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스페인 대공비는 궁정 전체를 놀라게 할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것은 조안나가 방금 자신의 통치를 규정할 첫 번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여왕이 될 것입니다. 6개월 후 이 소식은 스페인에 전해졌습니다. 왕위 계승자 후안 왕자가 사망했고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는 출산 중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카스티아의 후안나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카스티아, 아라곤, 나폴리, 시칠리아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말입니다. 이란갱 4년 11월 26일 가톨릭 여왕 이사벨라가 메디나 델 캠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후아나는 자동으로 카스티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물려받은 왕위는 야망과 배신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아라곤의 페르난도는 그녀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여성이 혼자 통치할 수 없으며 남성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카스티아는 단호한 손길을 필요로 한다고도 합니다. 그의 말 속에는 더욱 가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후아나와 필리프는 1006년 4월 라코루냐에 상륙했습니다. 플랑드르와 독일 군대와 함께였습니다. 외국 군대는 마치 무언의 침략처럼 카스티아 영토를 휩쓸었습니다. 귀족들은 분열되어 일부는 페르디난트를 지지했고 다른 일부는 새로운 왕을 지지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칼이 아닌 문서로 치러진다. 페르디난드는 후안에게 공동 섭정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필리프는 아라곤 왕의 어떠한 간섭도 거부한다. 후안나는 자신을 키운 아버지와 자신을 잡아먹는 남편 사이에 갇히게 된다. 레네도 데 에스게바에서 아버지와 딸은 마주합니다. 페르디난드는 그녀를 엄하게 쳐다봅니다. 카스티아를 플랑드르에게 넘겨줄 건가요? 후아나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 정당한 권리를 위해 통치할 겁니다. 후아나가 아버지에게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승리는 엄청난 개인적 대가를 치르게 한다. 필립은 플랑드르 궁정의 여인들과 그녀를 배신한다. 그의 분류는 공공연하고 치욕적이며 계획적이다. 조안나는 궁궐 정원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장면은 뜨거운 쇠처럼 그녀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다. 그날 밤 조안은 남은 인생을 좌우할 결정을 내린다. 단검을 손에 든 채 필립의 방으로 뛰어든다. 그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애인의 머리카락을 자르려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폭력이 터져 나온다. 비명소리가 궁정 전체를 잠에서 깨운다. 대사들은 군주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카스티아 여왕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후아나가 자신이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기꺼이 싸울 의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손으로 해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필리프는 게임의 수위를 높인다. 그는 카스티아 귀족들에게 후아나가 미쳤다고 설득한다. 그녀의 질투심 폭발은 치매 증상이라고. 그는 무능력한 왕비의 섭정으로서 홀로 통치해야 한다고. 전략은 완벽하다. 그녀의 사랑을 이용해 그녀에게 맞서는 것이다. 카스티아
귀족들이 살라망케 모였습니다. 그들은 필리프를 유일한 실질적 통치자로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후아나는 자기는 유지했지만 왕권을 잃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왕이 사랑에 부적합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정치적 굴욕은 개인적 굴욕과 뒤섞인다. 펠리페는 그녀를 자신의 방에 가두고 정부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자녀 양육권까지 박탈한다. 후아나는 자신에게 권력을 줄 것이라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마치 화려한 감옥처럼 변해버린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1106년 9월 운명은 가장 잔혹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필리프는 부르고스에서 벨로타 경기를 한 후 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은 며칠 만에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9월 25일 그녀를 사랑하고 배신했던 남자가 그녀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후아나는 남편의 시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전설로 만들 결정을 내린다. 남편이 묻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의 떠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펠리페가 생전에 그녀를 배신했다면 사후에는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될 것이다. 카스티아의 왕좌를 놓고 시작된 전쟁은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변했습니다. 이성과 강박관념 사이의 싸움으로 후아나는 더 이상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습니다. 잘생긴 필립의 관은 미라플로레스 카르투와 수도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후아나는 매일 밤 관을 열도록 명령합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녀는 죽은 남편의 차가운 입술에 입을 맞춥니다. 수도사들은 눈앞에서 목격한 광경에 두려움에 떨며 침묵 속에서 기도합니다. 카스티아의 여왕은 무덤에서부터 통치합니다. 한 손으로는 칙령에 서명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시신을 어루만집니다. 참모들은 보고를 하기 전에 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후아나는 죽음을 국가적 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귀족들은 공공연히 반항했습니다. 알바 공작은 페르디난트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왕비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외국 사절들은 기독교적 정치적 논리에 어긋나는 장면들을 보고했습니다. 후아나는 필리프의 시신을 그라나다로 옮겨 영원히 함께 묻히기로 결심합니다. 장례 행렬은 중세시대의 악몽으로 변합니다. 300명의 장정이 카스티아의 길을 따라 관을 옮기는 동안 여왕은 엄격한 상복을 입고 그의 옆에서 말을 탑니다. 매일 밤 여관에서 좋아하는 관을 열라고 명령한다. 그녀는 썩어가는 시신을 살펴보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명의 흔적을 찾아낸다. 병사들은 타령하고 귀족들은 그녀를 버린다. 오직 가장 절박하고 야심찬 자들만 남는다. 아라곤의 페르난도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그의 딸은 파괴당하고 있지만 그의 왕국은 강해지고 있다. 후아나가 시체를 안고 카스티아를 떠도는 동안 그는 점차 정치적 지배력을 되찾는다. 딸의 광기는 그에게 기회가 된다. 토르케마다에서 행렬이 멈춘다. 후아나는 수녀들이 자신의 수행단을 위해 숙소를 마련해 놓은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격분하여 어떤 여자도 내 남편에게 다가갈 수 없어. 살아있든 죽었든 이라고 외친다. 그녀는 폭우 속에서도 행진을 계속하라고 명령한다. 후아나의 아이들은 그녀와 멀리 떨어져 성장합니다. 미래의 황제 샤를은 플랑드르에서 통치하는 법을 배웁니다. 캐서린은 조부모와 함께 살며 조부모는 그녀를 고아로 여기지만 어머니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페르디난트는 스페인에 남아 할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후아나는 죽은 사람에게 매달리다가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판결을 내립니다. 톨레도 대주교는 여왕의 행동이 하느님을 모독하고 신자들을 모욕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여왕이 계속해서 죽은 자의 안식을 모독할 경우 파문하겠다고 위협합니다. 후아나는 필리프는 하느님 앞에서 제 남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최근 7년 4월 현실이 잔혹하게 다가온다. 관은 더 이상 운반할 수 없게 되었다. 필리프의 유해는 말들을 어지럽게 할 정도로 악취를 풍긴다. 병사들은 접근을 거부한다. 자는 몇 달 동안 부인해 온 사실, 즉 남편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토르데시아스의 임시 매장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립니다. 후아나는 펠리페를 임시 매장하기로 동의하지만 무덤을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산타클라라 수녀원의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집착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페르디난드는 카스티아로 의기양양하게 귀환합니다. 그는 우울증으로 무력해진 딸의 이름으로 섭정을 맡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광기라는 단어가 없지만 모두가 그 메시지를 이해합니다. 카스티아의 후아나는 더 이상 스페인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이 이 전설의 첫 번째 버전을 썼습니다. 사랑에 미쳐버린 왕비,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인, 시체 때문에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 이야기는 점차 단순화되다가 결국에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토르데시아스의 밤, 후아나가 수녀원 복도를 홀로 걸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욱 복잡한 무언가가 꿈틀거린다. 그녀가 잃어버린 힘, 그녀가 겪었던 배신, 그리고 그녀에게서 빼앗긴 아이들. 그녀의 광기에는 방법이 있고 그녀의 방법에는 적들이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논리가 있다. 그녀 삶의 중심축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펠리페는 죽어 땅에 묻혀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아나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집착의 죽음이 그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죄한다는 것입니다. 천공 9년은 종말의 시작을 알린다. 후아나는 3년 동안 토르데시아스에 갇혀 있었지만 그녀의 감금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수녀원을 떠나기를 거부하고 방문객을 맞이하기를 거부하며 통치하기를 거부한다. 그녀의 왕국은 오직 그녀의 분열된 정신 속에만 존재한다. 아라곤의 페르디난드는 섭정으로서 권력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는 딸이 산채로 썩어가는 동안 카스티아를 철권 통치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의 분노를 두려워했던 귀족들은 이제 그녀를 토르데시아스의 광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이름은 광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조안의 실수는 무너질 듯한 벽에 쌓인 돌멩이처럼 쌓여만 간다. 그녀는 왕실 재정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고 국제 동맹을 파기했으며 이탈리아 내전은 아버지에게 맡겼다. 내리지 않은 모든 결정은 적들에게는 승리다. 첫 번째 타격은 블랑드르에서 비롯됩니다. 그녀의 아들 샤를 17세,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는 그녀와 상의 없이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를 통치합니다. 요한나는 복도 소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아들은 그녀가 정치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찰스의 편지는 차갑고 잔혹하기까지 하다. 어머니, 왕국의 안녕을 위해 건강히 나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단 한마디의 인정도 없다. 오직 몰락한 여왕을 향한 황제의 정중한 경멸만이 있을 뿐이다. 내면의 배신이 심해진다. 그녀의 간수로 임명된 데니아 후작은 그녀의 서신을 읽고 그녀의 식사를 통제하며 누가 그녀를 볼 수 있는지까지 결정한다. 한때 군대를 지휘했던 후아나는 이제 자신의 정원을 거닐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인들은 그녀를 피한다. 그녀가 몇 시간씩 혼잣말을 한다고, 죽은 자들의 이름을 외친다고, 몇 주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고 속삭인다. 이런 이야기들은 과장되어 공포스러운 전설로 변한다. 여왕은 유령이 되었다. 1116년 아라곤의 페르디난드가 사망했습니다. 후아나는 자동으로 그의 왕위를 계승하여 스페인의 유일한 합법적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토르데시아스의 먼 메아리처럼 전해졌습니다. 간수는 마치 일기예보처럼 그녀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전했습니다. 샤를은 상속 재산을 받기 위해 플랑드르에서 돌아온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난 그는
어머니가 지저분하고 꽤 죄죄한 모습으로 그림자처럼 말을 건네는 것을 본다. 만남은 1시간도 차에 이어지지 않는다. 떠나면서 그는 데니아 후작에게 말한다. 어머니를 그대로 두세요. 모두에게 더 좋습니다. 카스티아 국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일부 귀족들은 샤를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후아나가 정통 왕비이며 그녀의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약하다. 누가 미친 여자를 따르겠는가? 조아는 공기의 변화를 감지한다. 제정신이 든 순간 그녀는 끔찍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다. 아들이 권력을 장악했고 아버지는 죽었다. 귀족들은 그녀를 버렸다. 그녀는 세상에 맞서 홀로 서 있다. 데니아 후작은 샤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감시를 강화하고 방문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후아나가 외부 세계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페인 여왕은 공식적으로 아들의 포로가 됩니다. 음식은 차갑고 빈약하게 도착한다. 서재의 책들은 하나둘씩 사라진다. 창문들은 하나둘씩 판자로 막힌다. 바깥 세상은 점점 멀어진다. 후안아는 자신이 벽돌 하나하나씩 산 채로 파묻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겨울밤 토르데시아스의 탑 사이로 바람이 울부짖을 때 후아나는 다가오는 끔찍한 진실을 깨닫는다. 그녀의 광기는 더 이상 병이 아니다. 그것은 형벌이다. 그리고 그 형벌은 바로 종신형이다. 경비병들의 발소리가 복되 울려 퍼진다. 그들은 마지막 문을 닫으러 왔다. 마지막 촛불을 끄러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었던 여왕의 무덤을 봉쇄하러 돌이킬 수 없는 위기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6장 패배와 심판. 젠고 20년 2월 16일 카스티아의 종소리가 제국을 뒤흔든 반란을 알렸습니다. 코무네로들이 칼을 5세에 맞서 봉기했습니다. 그들의 함성은 스페인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후아나 여왕 만세! 악덕 정부의 죽음을! 반란군은 후아나 여왕을 해방하기 위해 토르데시아스로 진군했습니다. 코무네로스의 지도자 후안 데 파딜라가 산타클라라 수녀원에 들이닥친다. 그는 후아나가 초라한 모습을 발견한다. 머리카락은 더럽고 옷은 찢어졌으며 눈빛은 멍하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왕좌를 되찾아 달라고 말하자 후아나의 눈빛에 무언가가 환하게 빛난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후아나는 미소를 짓는다. 코무네로들이 그녀를 수녀원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토르데시아스의 거리는 그녀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후아나는 당연히 그녀의 소유인 왕궁 발코니에 나타났습니다. 군중은 그녀를 스페인의 합법적인 여왕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너무 늦게 찾아왔다. 후아나는 더 이상 제국에 저항하던 여인이 아니었다. 평민들이 아들을 향한 선언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녀는 거부했다. 반란을 이끌어달라고 간청했을 때 그녀는 스스로를 방에 가두었다. 그녀의 광기는 야망보다 더 강해졌다. 후안 데 파딜라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찾아간다. 그는 그녀에게 여왕의 역할을 맡아달라고 간청한다. 후아나는 공허한 눈으로 그를 쳐다본다. 내 아들은 황제다. 나는 죽은 자와 대화하는 여자일 뿐이다. 파딜라는 패배를 맛보며 떠난다. 코무네로스는 유일한 정치적 카드를 잃었다. 1921년 4월 23일 샤를 5세의 제국군은 비아라르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후안 데 파딜라는 처형되었고 그의 아내 마리아 파체코는 포르투갈로 도피했습니다. 후안나의 이름을 외친 코무네로들은 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자유를 향한 그들의 마지막 시도는 유혈 사태로 끝났습니다. 샤를 5세가 승리하여 스페인으로 귀환합니다. 그의 첫 번째 방문지는 토르데시아스입니다. 황제와 그의 어머니는 수녀원 홀에서 만납니다. 황제는 황금 갑옷을 입고 어머니는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대화는 2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아무도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샤를이 떠날 때 후아나는 더 이상 미친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배신자입니다.
처음으로 혐의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찰스의 참모들은 절대 공개되지 않을 비밀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안은 반역 공모, 왕권에 대한 반역, 그리고 명백한 정신적 무능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량은 항소할 수 없는 종신형입니다. 그녀를 구세주로 칭송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헛된 희망이라 저주합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평민들이 광인 여인에게 속았다고, 그녀는 결코 어떤 것도 이끌 수 없다고, 그녀가 반란을 지지한 것은 그녀의 광기에서 비롯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역사는 그녀의 패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시 쓰여집니다. 교회는 자체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잔 다르크의 고해 신부는 그녀가 부자연스러운 죄를 고집하고 성사를 거부한다고 보고합니다. 죽은 필립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녀는 이단으로 고발됩니다. 그녀의 광기는 영적 파멸로 이어집니다. 데니아 후작에게 새로운 명령이 내려진다. 후아나는 완전히 고립되어야 한다. 방문도 편지도 외부 소식도 없다. 그녀의 세상은 4개의 벽, 침대, 그리고 판자로 막힌 창문으로 축소된다. 스페인 여왕은 공식적으로 역사에서 사라진다. 그녀를 지지했던 마지막 귀족들은 물러나고 그녀의 전속들은 전출을 요구하며 고해 신부들은 도망친다. 잔은 완전히 홀로 남겨지고 그녀를 마치 위험한 짐승처럼 감시하는 간수들만 애워싸고 있다. 그녀의 궁정은 감옥이 되어버렸다. 투스 22년 그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를 5세가 아헨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미국까지 통치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릅니다. 잔 다르크는 다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권력과의 상징적인 단절은 비밀의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안의 왕실 인장은 파기되고 그녀의 문장은 궁궐에서 제거된다. 그녀의 초상화는 지하실에 보관되고 그녀의 이름은 공식 문서에서 삭제된다. 최후의 심판은 법정에서 내려지지 않습니다. 한때 2세계의 여왕이었던 한 여인이 유일한 해방구로 죽음을 기다리는 토르데시아스의 침묵 속에서 내려집니다. 그녀를 둘러싼 수녀원의 돌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다. 너무 사랑해서 남성의 세계에서 여자로 태어났다는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룬데 55년 4월 12일 46년간의 포로 생활 끝에 카스티아의 조안나는 산타클라라 수녀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녀는 자유의 몸으로 지낸 시간보다 죄수로 지낸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수십 년을 살아왔듯이 완전히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몇 달은 천천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조안은 먹고 마시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간수들은 그녀가 마치 필립이 곁에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망상은 남편이 마지막 여정을 위해 자신을 데리러 왔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데니아 후작은 샤를 5세에게 간결한 메시지를 보냈다. 폐하께서는 편히 쉬셔도 됩니다. 문제는 끝났습니다. 의식도 공식적인 애도도 포고도 없었다. 스페인의 합법적인 여왕의 서거는 마치 하인의 서거처럼 공표되었다. 장례는 비밀리에 밤에 치러졌습니다. 데니아 후작과 3명의 수녀 그리고 소수의 병사들만이 참석했습니다. 후아나는 50년 전 꿈꿨던 대로 그라나다의 왕실 예배당에서 펠리페 옆에 묻혔습니다. 죽음으로써 그녀는 마침내 삶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집착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샤를 5세는 공식 문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문서를 파기하도록 명령합니다. 잔다르크의 편지는 불태워지고 증인들의 증언은 압수됩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지시를 받습니다. 잔다르크는 진정한 통치자가 아닌 광인에 불과하며
그녀의 통치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역사가 진실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바티칸의 비밀 기록 보관소에는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조안은 권력을 잡았을 때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파멸시킨 것은 정치적 저항이었습니다. 그녀의 광기는 소외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삶이 남긴 역사적 결과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샤를 5세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여왕을 미친 여자로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귀족 여성들은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가문의 남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페인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강력한 여왕을 가질 기회를 놓쳤습니다. 조안나는 재정에 정통하고 외교에 능통했으며 국민의 요구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소회는 스페인을 해외 전쟁에 집착하는 남성들만이 통치하는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잔혹한 역사적 아이러니는 수십 년 후에 찾아옵니다. 조안나의 손자인 펠리페 2세는 그녀가 공전광 펠리페에게 보였던 것과 같은 집착으로 스페인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가 엘 에스코리알에 갇히고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자 연대기 작가들은 그를 신중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광기에는 성별이 있습니다. 18세기 역사가들은 그녀의 편지와 문서를 재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정치적 통찰력, 건전한 전략적 판단, 그리고 통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조안은 전설 속의 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권력을 용납하지 않는 체제에 의해 파괴된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19세기 낭만주의는 그녀를 비극적 영웅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시인과 소설가들은 그녀의 불가능한 사랑, 불의에 맞선 투쟁, 그리고 영웅적인 저항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조안은 복종보다는 광기를 택했던 억압받는 여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그녀의 주장은 결정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페미니스트 역사가들은 조안이 정치적 음모의 희생자였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광기는 성차별적인 구성물이었으며 그녀가 기존 가부장적 질서를 위협하는 정부 모델을 대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카스티아의 후아나는 스페인 최초의 근대 여왕으로 기억됩니다. 그녀는 스스로 통치하려 했지만 그로 인해 파멸당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남성 권력이 어떻게 광기를 이용해 여성을 침묵시켰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대학에서 교육되고 있습니다. 카스티아의 잔 다르크에게 남은 것은 불편한 진실뿐이다. 그녀는 미치지 않았다. 그녀는 절박했다. 그녀는 무능하지 않았다. 그녀는 불편했다.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쟁에서 졌다. 그녀의 유산은 기득권에 도전하는 모든 여성들, 자신의 힘으로 통치하는 모든 여왕들, 그리고 공식적인 해석을 거부하는 모든 이야기 속에 살아 숨쉽니다. 카스티아의 조안나는 포로로 죽었지만 그녀의 기억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시체와 잤던 여왕은 세상의 끔찍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강박적인 사랑은 제국을 파괴할 수 있지만 여성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은 문명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 그리고 역사의 어두운 복도를 우리와 함께 걸어온 고귀한 관객 여러분, 이 여정에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생생하고 강렬한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마세요. 이사벨라 카톨리카, 세상을 정복하고 알마를 떠난 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요.